간과 술에 대해서 도서출판 성안당 간 잠 못 들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간 좋은 소주와 나쁜 소주의 구분법은 어떻게 하냐. 간 수치가 개선되는 최고의 음용법은 술을 안 마시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 생각했을 때 어떻든 몸이 망가지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자, 먹는 순서만 바뀌면 해도 건강해질 수가 있다. 먹는 순서 같은 메뉴라도 먹는 순서를 바꾸면 혈당치를 완화할 수 있다. 식사할 때 채소, 해조류 먹고 소프나 이런 거 식사나 아침, 점심 세 끼를 모두 제대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빨리 먹는 것도 금지다. 빠르게 먹는 습관은 간에 큰 부담이 되는 식사법이고 혈당치가 단번에 오를 수 있다. 그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음식을 천천히 먹도록 한다. 그러면서 식이섬유를 이런 걸 많이 먹어줄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죠. 채소 주스는 오히려 건강하지 않다고? 뭐 이런 거. 캔커피와 스포츠 음료는 설탕 덩어리. 운동 후와 같이 땀을 흘린 경우는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수분과 미네랄 등을 보충하는 데 적합하다는 인상이 강하고 왠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듯하다. 하지만 이는 스포츠 음료의 일부분일 뿐인 장점이다. 페트병으로 판매되는 일반적인 스포츠 음료 한 개에 포함된 당질량은 약 25g으로 스틱으로 된 설탕으로 환산하면 무려 8개가 들어간 셈이다. 많은 당질로 인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청량 음료는 평소에 신경을 써도 스포츠 음료는 이를 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또한 무당 타입 이외의 캔커피도 사실은 당질 덩어리이다. 그죠? 콜라, 사이다, 스포츠 음료, 무당 타입이 또 역시 설탕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과일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위험한 인식. 과일에 포함된 단당류가 위험하다. 과일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지방간을 유발하는 큰 적이다. 당질은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링거로 사용되는 포당이 포함된 단당류, 설탕, 유당 등의 이당류, 쌀이나 빵에 포함된 녹말 등의 다당류, 세 가지다. 여기서 두 개의 단당류가 결합하면 이당류가 되고 많이 결합되면 다당류가 된다. 이러한 당류는 몸속에 들어와서 단당류로 분해된 다음에 흡수되는 구조이므로 결합하는 부분이 적은 단당류와 이당류는 분해 흡수 속도가 빠르고 혈당치가 급상승하는 부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이 쉽게 쌓인다. 그리고 과일은 노화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과당과 포도당 같은 당질이 혈관과 피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당화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당화는 혈액 속에 당분이 많을수록 발생하기 쉽고 동맥경화나 피부의 늘어짐, 주름과 같은 노화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과당은 포도당과 비교해서 약 10배나 당화되기 쉬운 당질로 이루어져 있다. 단당, 이당, 다당류 이렇게 포함되는데 주요 과일의 당질량을 보면은 바나나가 엄청 높네요. 21, 포도가 다음이고 감, 사과 이렇게 순서가 되어지네요. 자, 오렌지가 굉장히 높고 귤, 또 배 이렇게 높은 순서에서 내려가네요. 자, 탄수화물 걸어서 탄수화물은 악마의 음식. 탄수화물은 당질이 듬뿍 들어있다. 당질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밥빵, 면 등은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이다. 그리고 먹을 기회가 많지만 가능하다면 당질을 줄이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하나씩 알아보자. 소고기 덮밥이나 일본식 중화 덮밥 같은 덮밥 종류는 지방간과 비만의 원인이다. 정식과 달리 에피타이저가 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밥의 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양념을 할 때도 설탕이나 미림과 같은 당질이 함유된 조미료를 듬뿍 사용한다. 국물이 많거나 소스를 얹은 요리를 마구 먹는 것도 추진하지 않는다. 또한
빵 종류에서 설탕과 버터 혹은 기름을 듬뿍 사용한 빵도 위험하다. 이런 주식이 아니라 과자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밥 대신에 단빵을 먹지 않도록 하자. 이와 더불어서 야키소바빵이나 크로켓과 같은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인 빵도 피해야 한다.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러한 음식은 당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도록 한다. 덮밥, 면류, 간식빵 등등 이런 것들을 그러면 먹게 되면 주요 당질량을 봤을 때는 바게트, 떡, 식빵, 밥빵, 면 이렇게 순서로 고구마가 아주 높고 감자 다음으로 이렇게 당분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래서 간에 관한 새로운 상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건강에도 좋고 간에도 좋은 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순서에 대해서 최고의 음주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당질 제한으로 간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직접 연구가 되는데, 자, 구리하라 타케시 클리닉 도쿄 나온바시 원장인데, 자, 술에 대해서 최고의 음주법은 주당이라면 한 번은 경험했을 것이다. 마시는 양과 순서, 안주 등 술을 마실 때 신경 써야 할 것은 방법은 술을 마실 때 제일 위험한 것이 바로 원샷하는 것이다. 섭취한 알코올의 5에서 20%는 위에서 흡수하고 남은 80%는 소장에서 흡수하는데 소장 내벽에 있는 수만 개의 장용모가 영양소를 흡수한다. 가령 500ml 맥주를 원샷하면 맥주의 탄산이 위를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시작하고 바로 맥주를 장으로 흘려보낸다. 그러면 장 용모가 한 번에 맥주를 흡수하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알코올이 간으로 이동한다. 500ml 맥주에 포함된 순 알코올 양은 20g 정도이지만 이것이 결국 간으로 이동한다면 간은 불가동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이라도 해도 원샷은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구토를 하거나 제대로 못 움직이고 타인에게 부축을 받거나 기억을 잃을 때까지 마시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특히 기억을 잃을 때까지 마시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이는 알코올로 인해서 뇌해마가 타격을 입어 일어난 현상이다. 치매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은 적당히 마시도록 하자라는 거죠. 잠 못 이룰 정도로 오히려 하는 것은 큰 위험이 있다 라는 건데요. 자, 포함된 성분의 주요 효과, 맥주 원질은 그 호흡의 다양한 효능은 아이소팔산, 폴리페놀, 피토, 에스트로겐, 아이소팔산은 뇌 속의 염증 완화와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폴리페놀은 뛰어난 항산화를 하고, 피토, 에스트로겐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 호흡의 양은 IBU로 호흡의 양이 많다. IBU가 낮은 맥주보다도 더 많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과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좋은 양조주의 매력은 맥주, 사케, 레드와인 등등 이런 거 양쪽 모두 효능은 뛰어나다. 술에는 양조주와 증류주가 있는데 술은 크게 양조주와 증류주, 양조주는 과일이나 곡물의 효모에 의해서 알코올 발효시킨 술로 사케, 와인 등이 해당하고 당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용하면은 그 지방간이 중성지방이 증가할 수 있지만은 적당한 것은 좋다. 맥주의 원재료인 호흡에는 치매나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사케에 포함된 아미노산에는 근육화 간기능, 면역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 또한 레드와인에 포함된 풍부한 폴리페놀은 시력 저하나 안정 피로의 개선과 더불어서 노화와 암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 증류주는 양조주 등을 가열해서 알코올을 기화시킨 후에 하는 것이다. 양조주와 증류주가 있다. 기화시켜서 만든 것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알코올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
본인의 주량은 유전자가 결정한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의학적으로 1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알코올 양은 체중 kg당 얼마이다. 그래서 몸무게에 따라서 이장에 건강에도 좋고 간에도 좋은 술 선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콜레스테롤, LDL, HDL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하고 혈당 수치를 공부하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를 바르게 보는 방법은 수치가 악화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건강검진에서 간의 상태를 파악하는 항목으로 이런 GTP가 있다 라는 거죠. 지나친 음주로 간의 부담이 커지면 간세포가 파악이 된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또 GTP 또 ALT와 AST라는 단백질 대사와 관련된 수치도 간의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간에 지방이 쌓여서 지방간이 생기면 간세포는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여기서 악화되면은 간이 괴사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은 ALT와 AST가 혈액 속으로 새어나온다. 이 두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지방간이 원인이 되어서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생활습관 비용과 지방간 예방을 위한 이상적인 수치는 얼마냐 하는 것은 수치적으로 다 나와 있죠. 장 건강이 간 건강이다. 요구르트와 올리브 오일로 간을 건강하게. 최근에 화제되고 있는 장내 플로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소장 끝에서 대장 이르기까지 1000조기가 넘는 장내 세균이 살고 있는데 같은 종류의 세균이 모여있는 모양이 마치 꽃밭을 닮았다고 해서 장내 플로라라고 부르게 되었다. 장내 세균은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다. 여기서 중간균이라는 유익균과 유해균 중에서 우세한 쪽으로 기우는 성질을 가진다. 우리는 장내 세균 중에서 유익균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은 세균의 이상적인 비율은 유익균 2대 중간균 7과 유해균 1이다.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장내 환경이 악화되고 장내에서 부피가 진행돼서 암모니아, 페놀, 인돌과 같은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대장으로 흡수되어 간으로 옮겨진다. 간은 흡수된 유해물질을 해독하는데 그 영향으로 간이 손상이 되기가 쉬워진다.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간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장내 미생물을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